비수술 치료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도 이 비수술 치료에 해당하는 환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치료법,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 중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 나눠볼 치료법은 풍선 확장술인데요. 풍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벌룬, 우리가 아는 그 풍선을 뜻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뭐 풍선이 이제 부풀어지는 이런 도구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풍선을 가지고 염증 찌꺼기 막힌 길을 뚫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풍선이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신경 주변에 염증 찌꺼기를 긁어줘도 신경이 닿아도 크게 손상이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풍선으로 염증 찌꺼기를 뚫어주고 마지막에 약을 뿌려줘서 한번 찌꺼기를 쫙 걷어내 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기계, 뭐 자동차, 뭐 세차나 어떤 기계를 정비하듯이 염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약물로 이렇게 쫙 물로 씻어내 주는 것처럼 마치 신경 주변에 오래되고 노화된 그런 염증 찌꺼기들을 새 것처럼 이렇게 쫙 걷어내 줌으로써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보시는 장면이 이제 네. 우리가 3D 영상으로 시술하는 그런 모습들이신데요. 네, 처음에는 저렇게 환자분이 이제 엎드려서 하면 저 꼬리뼈 쪽에 누구나 저 구멍이 있어요. 절로 들어가는군요. 네, 아. 저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인 만져보셔도 아시는데 거기가 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국소 마취를 하고 가느다란 저런 카테타라는 관을 넣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이제 부풀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풍선이 꼬리뼈로 그 큰 풍선이 막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을 거치시키고 병변 부위까지 가서 좁아진 부위에 가서 저렇게 관으로 이제 긁어주고 풍선으로 좁아진 신경길을 이제 넓혀주는 겁니다. 네,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치료는 여러 마디가 같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겠고, 저희 염증 찌꺼기 보이시죠? 네네네. 저런 부분들을 이제 뚫어서 마지막에 풍선으로 벌려서 찌꺼기를 걷어내주고, 또 맨 마지막에는 신경이 이제 아물 수 있도록 네. 하는 약을 뿌려줘서 또 화학적인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치료와 화학적인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얇은 카테타 안에서 모든 치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또 좀 신기한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0220-4939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이 허리 건강에 관련해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저는 우선은 풍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신경관을 넓힌 후에 염증 치료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선은 가장 제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절개가 없이 치료가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네. 이외에도 그런데 다른 뭐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절개가 없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환자분들이 그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보면 부위 마취를 아닙니다. 이제 전신 마취, 부위 마취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소 마취라고 하죠. 꼬리뼈 아까 보여드린 그 위치에만 이제 국소 마취해서 들어가는 거고 절개가 없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내시경도 한 1cm 정도는 절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술인지 시술인지 좀 애매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수술이에요. 근데 이 풍선확장술은 아예 절개가 없습니다. 가느다란 1.3mm 정도 되는 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가 없고 특히 수혈할 일이 없죠. 출혈이 없고 우리 치아 발치나 치아 치료만 하더라도 우리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3일 내지 일주일 끊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데 이 시술은 이 풍선확장술은 그런 약들 다 그냥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와파린이나 뭐 쿠마딘 같이 조금 강력하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전체 그 약 드시는 분들 중에 한 5% 미만 정도 되시는데 그런 약들은 물론 좀 끊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스피린이나 뭐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은 그냥 드시면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특히 고령이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치료가 원래 고령과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나온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특히 근육과 인대 손상 없이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며칠 입원해야 되냐고 네네.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이건 입원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당일 하고 당일 저녁이나 오후에 가시는 거고 꼭 멀리서 오신 분들은 뭐 편의상 제가 1박 2일 입원도 시켜드리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환자 입장이나 그리고 또 뭐 의사분들의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월한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허리가 아프셔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02-2000-4939로 계속 전화를 주시면 우리의 척추 보안관 우리 안풍기 네. 원장님께서 잠시 뒤에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뭐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좋아지는 거야? 예? 정말 이게 허리가 과연 날 수 있어? 저 정도만으로? 실제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여성분 그리고 50대 남성분들의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네. 일단은 뭐 디스크나 협착 진단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지요. 그래서 이분은 68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스크도 있지만은 전방전이증도 초기 단계로 좀 있으시고 네. 그리고 협착도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디스크도 있고 협착도 있고 전방전이증도 있으니 굉장히 심한 병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디스크도 좀 애매해요, 수술하기. 네. 그리고 협착도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땐 애매하고 전방전이증도 있지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봤을 때 1단계 정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좀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 병원 갔는데 아 이건 수술할 거 아니다. 뭐 운동이나 열심히 하셔라 하는데 이쪽 병원 갔더니 그러면은 뭐 약이나 이런 물리치료만 해드리고 그런데 본인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약이나 물리치료는 해결이 안 되고 주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수술할 거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풍선 확장술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뭐 허벅지로 뜨겁고 통증이 있고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불편감이 있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술 전에는 연두색, 파란색이 안 좋은 거고요. 네. 빨간색, 노란색이 되게 좋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허리에 막혀 있는 신경의 흐름이 뚫리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좋아질 때 저렇게 색깔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체열 검사상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술 이후에 엉치 다리 많이 아프고 뜨겁고 화끈거리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좋아지셨네요. 되시는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사례도 한번 만나보죠. 네, 이분은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디스크가 두 마디에 있어요. 3, 4번 사이, 4, 5번 사이. 젊은 분인데. 네, 예, 예. 52세면은 그쵸. 저희 예. 척추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젊은 층에 그쵸. 속하시는 거고 한참 또 경제 활동을 또 하실 때인데 오른쪽 다리가 특히 저리고 아프고 땡기고 이러셨던 분입니다. 이미 주사 치료를 본인도 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몇 번 받고 오셨냐 그랬더니 10번 이상 받으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3번 내지 5번 이상 받으셨다면은 주사가 이제 더 소용은 없으신 거고 스테로이드 너무 자주 맞으시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엔 주사 한 번 맞고 한 3개월, 6개월 괜찮았는데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한 달 가고 또 요번에 마지막에 주사 맞은 건 일주일도 안 가서 다시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사진을 봤을 때는 저 사진은 의사들도 반반 갈릴 거예요.
수술을 하자는 의사도 있을 거고 네.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도 있을 거고 좀 애매한 단계죠. 이런 경우는 이제 풍선 확장술을 좀 권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술 전으로 이분도 비교해 보면 시술 전에 파란색 연두색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염증 찌꺼기를 풍선으로 제거해주고 이제 흐름을 터줘서 이제 걷는 것도 많이 편해지시고 특히 오른쪽 다리 많이 땡기고 아프셨던 것도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 좋아지셔서 또 삶의 질도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어요. 환자의 특성이나 어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